안녕하세요. 함께 토지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법, 세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세무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겠죠.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니까. 근데 이 증여세인데 우리 토지 실무에서 중요한 몇 가지 팁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같은 것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저는 이제 토지 투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인사이트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증여세. 근데 이 농지에도 증여세가 있습니다. 영농자녀 있습니다. 그 상당한 혜택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증여는 차선으로 봐야지. 왜냐하면 이것도 세대 혜택이 있지만 뭐보다도 못하냐면 상속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취득세도 있고 전체 그 감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상속 같은 것은 농축증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격 요건도 없고 저절로 사업토지가 되는 저절로라는 표현이 그런데 자연스럽게 사업토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증여는 좀 이따 보겠지만은 뭔가 조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을 생각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증여가 좋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해석도 될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 투자를 봤을 때 그랬습니다.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실무죠. 뭐 농지에도 증여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 역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듯해요. 그래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입니다. 영농자녀 그 농사 짓는 자녀죠. 증여세 감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71조에 있습니다.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면입니다. 이렇게 그게 면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되는 게 아니죠. 그 추진 요건이 있다는 얘기네요. 추징 요건. 그러니까 감면 요건이 이제 어긋나면 추징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지켜지면. 이렇게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뭐라고 그래 있냐면, 1항에 보니까, 다음 각호, 1, 그 다음에, 2, 3호가 있죠? 그러니까 1, 2호, 그 다음에 2호, 3호.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두입니다.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권, 어면, 토지 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 맞네요. 감면되는 것이 이제 농지를 우리는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농지, 초지 이런 걸 토지 있고 뭐 하는 것을 출자는 포함한다. 그러니까 농지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로 농지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한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초지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거에 따라 영농 농사 짓는 거죠.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게 자격농민이라고 하죠.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영농 자녀에게 2025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0% 감면을 해준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100% 감면한다 이겁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호. 다음 갖고 오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농지 등은 이거죠. 농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원토지 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 요겁니다. 농지는 얼마큼까지 증여가 되면 감면이냐면 4만 제곱미터입니다. 상당하죠. 여기까지는 요건만 갖추면은 증여세 100%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4만 평방부터는 엄청나죠. 만 평방, 만 평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고요. 초지는 조성 허가를 받은 토지입니다. 14만 8천 조금 14만 8,500 조금 더네요. 엄청나죠? 산림지도 또 29만 7천.
더 크네요. 여기까지는 뭐합니까? 여기 99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100% 감면해 준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밑에. 그 다음 투자용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어선도 있고, 어업권도 있고, 엄토지. 면적이 크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6만 대 있고, 이런 거는 100%, 아니, 100%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모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외에 소재한 농지 등. 그러니까 주상공은 안 되네요. 주상공 안 되고, 그다음 택지 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개발 사업주도 이 정도의 지역 외에 소재하는 거죠. 개발 예정 지구도 안 되네요. 이렇게 되는 땅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지 등입니다. 기억는 디귿이 또 궁금하죠? 기억는 디귿을 보면은 뒤에 쭉 나옵니다. 한번 먼저 보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옵니다. 보면 2항에 보니까 1항에 따라 징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 자녀 등의 사망 등 대통령을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거죠.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것을 이자까지 붙여서 토해내야 된다. 그거죠. 그렇죠? 5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5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농을 해야 되는 거, 농사를 해야 하는 거죠. 매도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많이 아시는데 의외로 이걸 모르더라고요. 5년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 사망을 보니까 영농 자녀 등 자격농민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이런 게 있으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새로 신설됐네요. 그렇죠? 신설됐습니다.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부정행위하면은 토해내야 된다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형이 확정되거나 아닌 경우에 있으면은 금액에 대해서 토해내야 된다. 이거 새로 생겼습니다. 부정행위도 이제는 징역을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걸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영농 자녀 등은 해당하게 속한 나라의 다음 나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요거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취득 시기는 취득한 날 필요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0년 전 이내에 증여받아 합산한 증여가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세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무적으로 상담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니까 농지가 상당하게 많이 증여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 주상공은 안 된다. 개발 사업적으로도 안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5년이란 거. 5년, 5년. 그다음에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내용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시행령을 봐야 되겠죠. 요 니은이 뭡니까? 니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 위에 쭉 여기 있었죠. 대통령을 정하는 거주자. 영농은 이해됐고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 자격농민입니다. 자격농민이 뭡니까? 농사 상속해줄 그 증여를 해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감면 대통령을 정하는 거주자는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자예요. 이것도 역시 1, 2호를 갖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갖춘 자죠. 자격 농민입니다. 농사 지은 사람. 이 자격 용농 그 뭐야 증여를 해야 되겠지. 농사 안 지은 사람은 용농 뭐 자격 뭐 이렇게 증여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그 제촌이죠, 제촌. 농사 증여하려면 제촌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농지의 증여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사람만 징계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제촌하면서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영농을 종사해야 3년 해야 작용이 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징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다음에 보니까 사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망 대통령을 정하는 직계비서 이거는 징여를 할 사람 이거는 받을 사람이죠. 그런 사람 모두 이거 모두 충족해야죠. 18세 이상의 직계비적이고요.
그다음에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이게 요게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전에 영농에 종사해야 되는데 이제 뭡니까? 증여세 신고할 때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된다는 거죠. 농업경세 등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증여받기 전에 영농을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삭제되고 뭐합니까? 아, 증여받으려면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죠. 영농을 하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새롭게 반영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을 속한 날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이건 뭐 일반적인 내용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상기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포인트 위주로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농지 소재지에 제천하면서 자격농민이 3년 이상, 그렇죠?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그러니까 이 자격농민이 3년입니다. 제천하면서 3년이죠. 3년 이상 영농하고 그 자식에게 직계비속에 영농 자녀들에게 중요하면은 100% 감면한다는 내용이죠. 면적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거주자 자격농민은 제천이 돼야 돼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 잡았죠? 이 내용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18세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고 영농하면 돼요. 이렇게 징역받은 날을 촉구한 날을 말을 3개월 이내에 종사하면 됩니다. 그럼 100%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징역 대상 면적이 상당하죠. 새로운 법률이다 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은데 어렵습니다. 징여라는 것이 이 단순하게 용어 내용만 가지고서 징여가 전부다.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징여는 상속과 함께 세무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저도 상담 받아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저 까다로우니까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언론 내용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 5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공작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해당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자녀가 제과점 운영하면서 영업 종료 후 주말에 모내기 비료, 농해살포 이런 걸 할 때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딱 보니까 증여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5년간. 근데 딱 보니까 농사 짓기 어렵네. 느낌이 오죠?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71조에서 농지 초지의 산림지 어성, 어업과 어업용 토지 등을 축사 또는 축사용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제초인지요. 영농에 종사하는 자격농민이 3년, 직계비속에게 이건 계속 늘어납니다.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의 증여세액의 10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는 4만 평방부터 이내되고 농지가 크기가 주상공은 또 주거지역이나 주상공은 안 되고 택지개발지구 안 되고 그다음 자격농민은 농지 등의 소재지 제천을 해야 되고 제천이죠. 쭉 나오고 증여로부터 초급해서 어떻게 3년 이상은 직접 농사 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농 자녀는 징역 현재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예전엔 이렇게 됐어요. 종사하고는 중요해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징역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농에 종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질문과 같이 타 직종에 종사하면서 일정 시간을 할애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냐를 보는지가 관건인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고 겸허하더라도 직접 엄격하게 적용하니까 직접 농사 짓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농 자녀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을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떤가요? 농지에도 증여세 100% 감면 규정이 있다는 것.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증여보다는 자연스럽게 상속으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속공제가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는 진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된다니까 영농 자녀들이.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농사를 짓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괜찮겠죠. 이렇게 괜찮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 감면이 있고요. 그래서 초급 레터 이렇게 3년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비 5년이죠. 5년 이내에 팔면 안 되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외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토해내니까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까다롭죠. 하지만 증여세 매력인 게 뭡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4만 평방미터까지 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4만 평방미터까지 어떻게 된다? 증여세 100% 감면이 되는 게 매력이죠. 겠죠? 그러면 요거 정리 그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각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이렇게 나오죠.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권, 토지 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 이거를 농지 등이라고 하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 자격농민이죠. 그러니까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합니다. 사실 이게 전체죠. 이게 답니다. 이 박스에 내는 것이 전부 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농지는 4만 평방부터 이렇게 나오죠. 4만 평방부터. 그다음 쭉 뭐가 중요할까? 5년 이내 5년 중요하고 그다음 쭉 5년 그다음 뭐쭉 종사 지어야 된다고 나오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증여일로부터 직접 3년 이상 계속 하신 분 그다음 직계비서가 되는 신고 기간까지 그 3개월 이내에 영농을 하면 자격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디테일한 부분이 어렵겠죠. 디테일한 부분, 합산하고 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토지 투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증여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상속이 낫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뭐가 매력이냐면 지금 현재는 만 60세죠. 만 60세는 고령농입니다. 고령농은 임대차가 돼요. 합법적으로. 자식은 아직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물론 적성에 맞아서 영농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고령농은 임대차가 적법적으로 됩니다. 합법입니다. 오다가 또 뭐합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8년 이상 작용하면 나름대로 매매할 때도 작용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어르신들. 그러면은 매매할 때도 감면 받을 수 있고 그럼 상습공제가 훨씬 더 매력도 있고 영농보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뭐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부모님이 그대로 하고 도와주면서 일손을 그 어르신 부모님은 어렵잖아요. 그 일손을 도와주면서 상속으로 유도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상속 갈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 뭐 자식 자녀 간에 이제 분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증여가 고민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영농 상속 공제 영농 자녀죠. 그냥 증여세 상속공제가 아니라 증여죠. 증여.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면입니다. 4만 평방미터까지 상당하죠. 이만큼은 100% 감면받습니다. 근데 이 상속과 함께 고민을 꼭 하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